네, 큐브보드 데모 발표를 할 이상원입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프론트를 통해서 시각화되는 것을 보여드리고 각 기능마다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프론트를 통해서 구현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은 금방이지만 그 이후에 기능마다 실제 동작하기 위한 단계를 말씀드리고 보여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영상 시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동작 상태를 다 보여드린 후에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도메인을 구입을 했고 이제 SSL 인증서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현재 지금 이 큐브보드라는 그 메인 프론트에서는 현재 지금 노드와 파드와 네임스페이스 서비스가 지금 몇 개가 동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라파나와 프로메테우스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렇게 인프라 가용량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제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그리고 파드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드가 지금 3개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인 이제 로그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에러 로그에 대한 전처리를 한 후에 좀 더 시각화하게 해서 빠르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 취약성 그 이제 컨테이너 스캐닝한 이후에 발견되는 보안 취약점들을 이렇게 시각화해 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보면 이렇게 도메인에 접근할 때 각각 다른 패스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요. 여기는 뭐 취약성이고 여기는 로깅, 그 여기는 이제 홈이나 이렇게 네임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현재까지 보여드린 거는 동작 기능하는 거 보여드렸고 도메인을 구입했고 SSL 인증도 적용됐고 인그레스를 적용했다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하나씩 한번 이게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러한 세 가지 기능을 서비스 리소스를 사용해서 인그레스를 이용해 하나의 송신 허니 100어라는 도메인에 멀티패스로 접근되도록 했는데요. 물론 이 세 가지 기능을 하나의 서비스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삼중화 시켜서 트래픽을 분산시키고 하나의 서비스에 장애가 생겨도 다른 서비스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걸 어떻게 구현한 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클러스터 내에는 파일 시스템을 위한 EFS가 있는데요. 이 EFS 같은 경우에는 멀티 인스턴스가 공유하는 파일 시스템으로 이 EFS를 연구 볼륨으로 사용합니다. 또 이제 그 아르고시드를 통해서 로키와 그라파나 프롬테일 프로메테우스를 배포를 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크론잡 리소스와 실제 기능, 로그 리포트 기능, 이미지 스캐너 기능 그리고 메인 프론트를 배포했습니다. 메인 프론트나 이제 로그 리포트나 그리고 이미지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다 HPA를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트래픽이 많이 발생했을 때 그 레플리카 기술을 통해서 트래픽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제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 GitHub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는 코드를 컨테이너로 만들고 그러한 컨테이너를 쿠버네티스 크론잡 리소스로 배포를 한 이후에 또 여기에 그 알백 권한을 줘서 그 특정 컨테이너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에 어떤 리소스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준 다음에 가져온 값을 이제 연구 볼륨 EFS 내에 저장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메인 프론트에서 그 EFS에 접근을 해서 값을 가져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보면은
현재 지금 보면 이 네임스페이스에 해당되는 정보는 여기 크론잡 네임스페이스 리소스에 해당되는 거고, 나머지는 뭐 파드, 서비스, 그리고 노드가 있습니다. 이제 가져온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컨테이너를 먼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값을 가져와서 이제 프린트를 시킵니다. 프린트 시키고 프린트를 하면 이제 이 값이 나오겠죠. 근데 이 값을 실제로 출력하기보다는 이제 어떤 식으로 설계를 했냐면, 이런 식으로 리다이렉션을 통해서 해서 프린트해서 가져온 값을 이 연구 볼륨 내에 특정 패스에 저장해 되도록 했습니다. 이제 프린트 문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는 계속 실행되지가 않고 이제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디플로이먼트 형태의 리소스를 배포를 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컴플리트 되지 않고 계속 리스타트가 돼서 계속 이미지 저장소에서 이미지를 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디플로이먼트 리소스가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크론 잡으로 배포를 해야 되고요. 또 주기적으로 배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잡이 아니라 크론 잡으로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클러스터 내 상태는 계속 변화를 하는데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3분 간격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저장한 것까지 했는데, 그럼 이 프론트에서는 어떻게 이 값에 접근을 하느냐? 그 저희가 보여주는 이 여기 있는데 이게 다 메인 프론트엔드에 해당되는 건데요. 보면은 라우트에 info.js. 네, 여기도 이제 클라이언트 리소스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러한 값들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실제로 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트 중에서 이제 메인 프론트엔드 그리고 여기 로그 리포트 이거 두 개가 다른 건데 제가 네이밍을 조금 실수를 했네요. 그리고 이 이미지 스캐너 이 세 개가 이제 돌아가는 기능인데, 연구 볼륨 EFS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접근해서도 같은 값을 볼 수 있고 여기나 여기 접근해서도 같은 값을 볼 수 있는데, 저는 메인 프론트에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아까 봤던 클라이언트 리소스가 있죠. 그럼 여기 이런 식으로 값들이 저장되는데, 여기 보여지는 뭐 이러한 값들은 파드 네임스페이스 서비스 파드 노드들은 전부 다 여기 있는 값이 저장되어 있는 거고요. 이 값을 통해서 동기화를 시키는 겁니다. 값이 잘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cat 명령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cat으로 명령어를 치고 파드가 잘 있는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온 정보가 이제 여기에 업데이트가 되는 건데요. 한번 이제 새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 로그 리포트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는 현재 지금 잘못된 게 있는 건데요. 일부러 그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여기에 한번 아무거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원 데모로 하고 이제 이미지는 그냥 엔진X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성된지를 확인하려면 이 명령을 치면 되겠죠. 지금 컨테이너 생성 중이고 이제 러닝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값이 적용이 되려면 앞서 보여드렸던 크론잡 리소스가 동작을 해야 될 텐데요. 이제 이게 3분 간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보이는 이 파드 리소스가 다시 러닝이 돼서 컴플리트가 되어야지만 현재 이제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그 3분 동안만 잠깐 멈춰 놓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간이 돼서 확인해 보니까 다시 컴플리트가 돼서 이제 업데이트가 한번 됐을 텐데요. 한번 확인해 보면 파드의 로그 리포트
아까 만들었던 이 상온 데모가 이제 업데이트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네임스페이스에 지금 로그 리포트는 두 개죠. 네, 이것도 업데이트가 되었고, 서비스는 따로 지금 만든 게 없으니까 따로 달라진 건 없을 거고, 노드 정보 같은 경우에는 한번 확인을 해보면, 뭐 15, 56, 9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15, 56, 91 이런 식으로 잘 동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러한 워커 워드들은 오토 스케일링 그룹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통해서 조절을 하면은 이제 여기도 당연히 방영이 되는 상태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큐브 보드의 메인 프론트는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됐다고 이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로그 리포트겠죠. 네, 이게 사실 메인이고 중요한데 로깅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헬름 차트를 이용해서 로키 그리고 프롬테일, 그라파나 그리고 프로메테우스를 한 번에 배포를 했고요. 배포를 하고 나서 이제 그라파나와 프로메테우스 같은 경우에는 로드 밸런스 타입으로 따로 배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음, 네, 이 아키텍처를 보면 프롬테일이라는 데몬셋 리소스에서 이제 S3로 값을 보내고 그 값을 람다에서 처리하고 람다에서는 전처리를 하는데 전처리된 값을 다시 새로운 S3로 버킷으로 보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여기 접근하도록 해서 값을 가져오도록 설계를 했는데요. 이제 이걸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포트에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이 먼저 프롬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몬셋으로 각 노드당 한 개씩 존재하는 리소스입니다. 그래서 어, 현재 지금 아이고 현재 지금 워커 노드가 세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고 당연히 이제 각각의 IP를 보면 다 다르겠죠. 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데몬셋으로 배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인데 이 프롬텔의 역할은 이제 각 노드에서 발생하는 로그를 수집을 해서 이제 로키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로그를 어떤 로그를 수집하냐? 보통 저희가 이런 식으로 파드가 생기면 여기 러닝 되어 있는 파드에 한해서 큐브 CTL 로그스 파드 네임으로 로그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 로그 리포트의 개념이 그 이러한 클러스터 상에서 발생하는 그런 수많은 에러 로그를 수집을 해서 이제 로그 리포트로 보여주자인데 그러려면 에러 로그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러닝 중인 파드에 에러가 발생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다르게 어, 러닝 중인 거를 에러 만드는 건 조금 어려워서 이벤트를 통해서 확인되는 에러를 수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벤트라고 말하면은 이런 식으로 치면은 이벤트가 뜨잖아요. 이 클러스터 내에서 발생한 모든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여기 있는 값들을 보여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 프롬테일이라는 데몬셋 파드가 데몬셋 리소스가 이 이벤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벤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러한 설정을 해줬고요. 이런 식으로 이벤트 라우터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알백 설정을 통해서 그 프롬테일 파드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보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좀 정리를 해보면 원래 프롬테일이라는 데몬셋은 kubectl 로그스 파드 네임에 있는 거를 가져오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설정을 해줘서 이 로그스뿐만 아니라 이벤트에 해당되는 내용도 가져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네임스페이스 중에서 로그 리포트에 해당되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애플리케이션을 모아둔 곳인데요. 이제 아까 이건 제가 테스트를 한 거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를 일부러 잘못 설정을 했는데, 이벤트를 보면은 이렇게 데모 1에 관련해서 지금 엔진엑스 1이라는 이미지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미지 풀 백오프라는 이런 에러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러를 방금 앞서 보여드린 이제 그 프롬테일이 수집을 한 거고요. 그럼 이제 실제로 그 프롬테일이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를 봐야겠죠. 여기 중에서 한번 여기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과연 정말로 저러한 로그를 가지고 있는지. 모니터링 exct 이게 좀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이런 게. 네, 이제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이 컨테이너 안에 들어온 상태고요. 여기에 로그, 여기에 파드, 여기 이런 값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앞서 보여드린 이 이벤트 라우터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또 큐브 이벤트 라우터라는 게 있고 여기 들어가면 저희가 원하는 값이 여기 있습니다. 이 로그 안에 원하는 값이 있는데 한번 있는지 볼게요. 무수하게 많은 로그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모든 이벤트 로그를 다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조금 제가 원하는 정보만 뽑아내려면 어느 조건을 걸어야 되니까 이제 그랩 명령을 통해서 특정 에러만 찾으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워낙 이게 많아서 그런지 좀 시간이 걸리네요. 이걸 괜히 했나? 네, 이제 좀 길고 긴 그 로딩이 끝나서 다시 확인해 보면 현재 이 0점 로그 안에는 모든 이벤트에 관련된 정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필요로 하는 거는 이제 에러에 관련된 건데요. 아까 앞서 봤던 그 문제가 되는 애플리케이션은 현재 로그 리포트에 있으니까 일단 먼저 로그 리포트로 걸러야겠죠. 로그 리포트. 그래도 맞네요. 그래도 많이 나오네. 조금 줄긴 했지만 다시 로그 리포트. 그 중에서도 데모 1이니까 데모 1. 그러면 현재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네요.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하지 말고 밖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밖에서 해야겠네요. 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이 프롬테일은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 이 값 중에 준비를 했는데도 막상 하니까 좀 오래 걸리네요. 라이브로 하려고 해서 그런가? 네, 이렇게 엄청 많이 나오는데 좀 다시 줄이고 그랩 로그 리포트 그랩 데모 1
그럼 이제 이렇게 데모 1에 해당되는 로그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죠.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쌓여 있는 게 많아서 그런가 봐요. 원래 이것도 그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또 잘라야 되는데 데모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이 조금 느껴지긴 하네요. 여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음, 그러면은 현재 지금 이 데몬셋 그 프롬테일 데몬셋이 현재 지금 값을 이벤트 라우터를 통해서 현재 지금 에러 로그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확인이 됐는데 필요로 하는 거는 이제 조건도 걸어야 되고 뭐 조건에는 그런 네임스페이스도 있고 뭐 시간도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렇게 내보내기 위해서 쉘 스크립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라이브로 좀 하다 보니까 좀 중간에 문제가 좀 많이 생기는데 사실 이걸 하면서도 이걸 다 보시는 분이 없을 거라 생각해서 그래서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보면 이게 제가 짠 스크립트이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음, 어, 이제 exec 명령을 통해서 프롬테일 데몬셋에 접근을 하고요. 접근을 한 이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값을 가져오냐면 이렇게 특정 네임스페이스에 해당되고 특정 에러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시간까지도 넣어야 하는데 이제 데모를 위해서는 시간을 그냥 제외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시간을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서 이 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분 간격으로 이제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어, 2021년 10월 17일 12시 10분인데 지금 이걸 실행시키면은 어, 12시 10부터 19까지 해당되는 모든 로고를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 그렇게는 하지 않을게요. 여기서는 데모니까. 그래서 이렇게 값을 가져와서 어, 이제 로그.점 텍스트 파일에 덮어쓰기를 합니다. 이제 아까 보면은 그 에러 로그가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덮어쓰기를 해가지고 다 가져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조건에 해당되는 값이 있을 때만 이제 여기에 값을 쓰는 거니까 값이 존재하면 이 로그 텍스트란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 없으면 이제 생성이 안 되겠죠. 그럼 생성이 안 된다는 건 람다 파일이 실행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이게 생성이 됐다는 건 로그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튼 조건에 해당되는 값이 있으면 이 S3로 값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값을 지우고. 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면 어디까지 된 거냐? 여기까지 된 거예요. 로그를 S3 전송까지 된 거고 그 다음에 람다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한번 데모를 위해서 한번 여기서 그냥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걸 코드를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러려면 먼저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하나의 문제되는 에러를 만들어 봐야겠죠. 그래서 한번 에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 로그 리포트에는 데모 1이라는 에러만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run 상원 뭐 한이음 이미지는 엔진X 1 2 3 4 5 1 2 3 이러면 당연히 이미지명이 틀리니까 당연히 뭐 문제가 발생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제 동작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에러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 에러가 발생한 거를 과연 여기서 잘 가져오냐가 이제 중요한 거니까 이 프롬테일을 실행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그 전에 이거를 하나 바꿔줘야 돼서 이것만 바꿔주겠습니다. 라이브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쉽지가 않네요. 굉장히 쉽지가 않네요. 아마 계속 보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다 찍으려면. 카피를 해서 같은 값인가요? 같은 값인데 괜히 하고 있는 건가?
같은 값인데 괜히 하고 있었네요. 아, 이런. 네, 그러면 바로 실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뻘짓하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서 이제 지금 이 쉘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로그 리포트라는 디렉토리에 있기 때문에 로그 리포트에 들어가서 env 세팅 from tail 이제 실행을 시켜 볼게요. 네, 그럼 이제 업로드 되었다는 메시지를 출력을 하죠. 이제 로그의 값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종료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이 명령어를 출력을 해준 거고요. 이제 그럼 진짜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게 뭐 있는데 되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먼저 일단 여기에 이게 적용이 되려면 당연히 크론잡 리소스가 한 바퀴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크론잡 중에서도 이 로그 리포트에 해당되는 크론잡 리소스가 한번 다시 재시작을 해야 여기에 이제 갱신이 되는데 일단 그 전에 한번 람다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큐브보드 로그 리포트라는 거를 사용을 했고요. 뭐 코드는 뭐 딱히 설명한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슬라이싱을 통해서 전처리를 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뭐 값을 가져와서 전처리 과정을 거치고 결과적으로 이 프리 프로세싱이라는 이 텍스트 파일을 보냅니다. 보내냐면 어디로 보내냐면은 이 버킷 네임으로 보내는데 버킷 네임은 데이터 버킷 네임 환경 변수 설정한 여기에 보냅니다. 그래서 보면은 환경 변수로 큐브보드 프리 프로세싱 데이터 이 그 이제 S3에 들어가면 있을 텐데요. 한번 가볼게요. 큐브보드 프리 프로세싱 데이터 보면은 방금 전에 이제 현재 시간으로 12시 15분인데 이게 갱신이 됐죠? 이게 프리 프로세싱이라고 한번 다운 받아서 볼게요. 어떻게 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전처리가 된 건데 그럼 전처리 되기 전에는 떤 상황이었냐 이렇게 보면은 음, 이제 그러려면 원본 로그가 어디인지 봐야 되는데 원본 로그는 큐브보드 로그 리포트에 있으니까 큐브보드 로그 리포트에 로그 텍스트 다운받아 보면 원래는 이제 이러한 로그인데 이제 이러한 로고를 람다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조금 뭔가 좀 완벽하게 깔끔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보기 좋게 바꿔놨습니다. 그럼 네임스페이스와 카인드와 네임과 메시지만 이렇게 가져올 수 있도록 해놨고요. 방금 문제가 있어서 좀 문제를 보니까 제가 좀 잘못 설정을 했네요. 보면은 네임스페이스를 로그 리포트로 걸으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앞서서 제가 만들었던 배포된 리소스 중에 이미 그 로그 리포트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거를 제가 만들어 왔는데 그거를 잊어버린 상태로 이거를 해가지고 네임스페이스를 프로블럼 앱으로 바꿔서 다시 하겠습니다. 좀 실수를 했네요. 음, 여기서 이게 라이브로 하다 보니까 참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상원 뭐라고 할까요? 상원 큐브보드, 큐원 큐브보드, 이미지, 엔진X 123. 네, 이제 이러면은 프로블럼 앱이라는 그런 네임스페이스 안에 이제 또 잘못된 이미지를 가져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 컨테이너가 크리에이팅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잘못된 그 상태가 뜰 텐데요. 이제 다시 한번 이 그 쉘 스크립트를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됐고
뭐 제가 트러블슈팅 하는 것까지 설마 누가 볼까요? 보진 않겠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네, 됐다고 떴고 이제 로그 리포트에 보면 들어가 보면 현재 지금 23분인데 이제 방금 막 이렇게 업로드가 됐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그의 상태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전처리 되기 전에 로그를 가져왔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 프리 프로세싱에서 현재 또 전처리 돼가지고 저장이 되었네요. 시간이. 네, 이번에는 다행이다. 다행이네요. 이번에는 조금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여기 그 왼쪽에 있던 값이 오른쪽에 있던 값으로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다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방금 문제가 생겼어가지고 이게 전처리 됐는데 이제 이게 상원 큐브보드라는 게 들어가려면 여기 있는 이 로그 리포트가 실행이 돼야 됩니다. 3분 간격으로 실행되니까 이제 곧 될 것 같네요. 네, 이제 이게 컴플리트가 되면은 아마 이제 이 큐브보드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건 좀 지울게요. 확인해보면 이제 컴플리트가 되었죠. 그럼 이제 정말로 봤던 이러한 값으로 바뀌었는지가 중요한데 저도 걱정됩니다. 네, 보면은 이렇게 상원 큐브보드 다행이네요. 이게 상원 큐브보드로 바뀌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현재 문제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에러가 8개인 거는 이제 제가 시간 스탬프로 저장하는데 같은 에러인데 여러 번 이렇게 가져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에러 로그는 많은 건데 실제로는 뭐 한 개인 거죠. 근데 이제 이벤트를 통해서 가져오다 보니까 이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한번 좀 더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 되는 걸 알았으니까 저기 조금 더 추가하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프라블럼 앱에서 아이고 긴장을 해서 그런지 잘 안 되네요. 이렇게 해서 현재 지금 방금 이 상원 큐브보드 하나가 잘못된 거 확인했고 이제 한번 여러 개 해볼게요. 프로블럼 앱에서 run 상원 큐브 상원 CKA 이미지 엔진X 12 뭐 456 상원 SAA 이미지 엔진X 789 그리고 사실 이 쉘 스크립트를 제가 지금은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직접 실행을 하는데 이러한 스크립트조차도 스케줄링 시켜가지고 주기적으로 동작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시간으로 또 전처리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좀 더 보여드리기 편할 것 같아서. 다시 이제 이거를 실행을 시켜 볼게요. 이제 업로드가 됐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 이번에는 12시 26분이고 방금 막 업로드가 되었네요. 다운로드를 받아서 한번 보면 현재 제가 추가된 로그는 이러한 상태고 여기 보면 뭐 상원 SAA, 상원 CKA가 보이죠. 근데 이제 그 전에 만들었던 상원 큐보드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러면 모든 로그를 다 가져오는 거니까 원래는 이것도 시간으로 잘라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제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데모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제외했습니다. 원래는 저것도 시간으로 잘라서 실제로 이거 저거 실행시켰으면 나오는 값은 이 상원 큐보드가 제외된
이 CKA, SSA만 나오겠죠. 그리고 다시 이제 프리 프로세싱에 들어가서 이거를 보면은 현재 시간은 27분이고 1분 전에 업로드가 되었네요. 다운을 받아서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이러한 로그 데이터를 왼쪽에 있는 로그 데이터를 이제 우측으로 바꾼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제가 전처를 그러니까 시간을 조건을 걸어놨으면 여기까지 여기는 이제 안 보이고 최신화된 이것만 보인다 입니다. 저게 또 여기에도 보이려면 당연히 또 저 크론 잡이 돌아가야겠죠. 네,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걸 기다리는 동안 좀 잠깐 앞서 말씀 못 드린 설명을 하나 드리면 현재 지금 여기의 값이 동기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기화가 되는 거고 동기화 되는 값은 여기 있는 이 값을 가져오는 건데 현재 이 값은 S3에 있는데 어떻게 그럼 이거를 파드에서 접근해서 가져오느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EKS의 OIDC라는 오픈 아이디와 이제 서비스 어카운트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현재 지금 값을 가져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 어카운트를 이제 제가 할당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보이는 이 로그 리포트가 이게 지금 크런저로 돌아가는 이 로그 리포트가 여기에 값을 가져오는 건데 그거는 현재 여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은 서비스 어카운트는 이제 SA 서비스 어카운트 파드 IAM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밸류 주점 야물을 보면 현재 지금 이거는 네 이거잖아요. 파드 IAM 테스트잖아요. 근데 이 서비스 어카운트는 사실은 이제 여기에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이제 이러한 그 ARN을 통해서 이제 그 파드가 어, S3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원래 워커 노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워커 노드의 권한을 파드가 원래 물려받는데 만약에 제가 이런 식으로 파드에 설정을 하지 않고 워커 노드에 그냥 권한을 줘버리면 그 워커 노드에 스케줄링 되는 모든 파드는 S3에 액세스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파드 단위로 권한을 준 건데요. 이거를 보면은 한번 이걸 확인해 볼까요? IAM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IAM 들어가서 음, 역할에 뭐라고 해야 되나? 네, 파드 IAM 테스트. 그래서 보면은 현재 지금 S3 read only access라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권한을 통해서 이러한 권한을 파드가 받아서 여기에 있는 이 값들을 접근을 해서 가져올 수 있는 거고 이러한 값들이 저장이 어디에 되느냐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연구 볼륨을 저장을 해요. 연구 볼륨을 저장을 하고 이 로고 리포트에서는 로고 리포트 프론트에서는 그 연구를 접근해서 이 값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돌아간지를 한번 볼까요? 3분이 됐으려나? 아직 안 된 건가? 한번 볼까요? 네, 아직 업데이트가 됐네요. 상원 SAA 그리고 상원 CKA 이런 식으로 보이고 이제 밑에 그래프 차트는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된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렇게 이런 로그를 보는 것을 굳이 이렇게 로그 리포트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그 로키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볼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떤 거를 썼죠? CKA 네, CKA 어, 이게 시간 설정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좀 이걸 제가 좀 수정을 했는데 하고 보면은 지금 프로블럼 앱에서 배포를 했고 상원 SSA가 있죠. 뭐 상원 CKA도 여기 상원 CKA도 있고 뭐 상원 큐브 보드도 내려다 보면 나오겠죠.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상원 큐브 보드도 있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도 확인을 할 수 있겠죠.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눈에 확 잘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가시화가 되기도 하고, 저건 전처리가 되어 있진 않은데 이건 전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네임스페이스는 뭐 프로블럼 앱이고 종류는 파드고, 파드인데 이제 상원 큐브보드라는 파드인데 현재 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럼 이제 이걸 고칠 수 있겠다라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위해서 이러한 걸 만들 계획을 해서 만든 거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 기능인 그 이미지 취약점인데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어떤 운영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해당 서비스 컨테이너가 이제 보안 취약점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아쉽지만 큐브보드에서는 다른 이러한 세 가지 기능 말고 추가적인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쇼핑몰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하면 해당 서비스들에 대한 컨테이너 이미지를 스캐닝을 해서 보안 취약점을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기서는 그러한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메인 프론트만, 여기가 메인 프론트거든요. 이 메인 프론트만 스캐닝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 실제로 이걸 활용하려면 여기에 뭐 쇼핑몰 같은 걸 운영해가지고 그 쇼핑몰의 이미지 취약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로 이렇게 설정을 해야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걸 하진 않았으니까 말씀드린 거였고요. 음, 이것도 한번 아키텍처를 보여드리면, 네, 보면은 이제 GitHub 액션을 통해서 이제 어떤 소스 애플리케이션의 코드가 수정이 되면 이제 GitHub 액션 워크플로우가 동작을 해서 이제 ECR에 이미지를 하게 되는데,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면은 이제 그게 스캔이 완료가 되었다는 정보를 이제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가 받아오게 됩니다. 받아오게 되면 이제 그걸 트리거로 서버리스 람다가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뭐 그 기능은 두 개로 나뉘어요. 하나는 특정 취약점에 해당되는 정보를 S3로 보낸다. 나머지 하나는 이메일로 보낸다. S3로 보내는 이유는 뭐 당연히 앞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 형태로 이렇게 시각화를 하려고 하는 거죠. S3에 보내면은 그 S3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파드에 준 다음에 파드에서 값을 가져와서 그 값을 연구 볼륨에 저장을 시키고, 이 이미지 벌러러 어빌리티라는 그러한 컨테이너가 그 저장된 연구를 접근해서 값을 가져 동기화시키는, 이걸 위해서 이제 이렇게 S3로 보낸 거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얼럿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이메일로도 받아볼 수 있도록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잘 동작하는지를 한번 봐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기에만 설정해놨기 때문에 메인 프론트 코드를 고치겠습니다. 메인 프론트 코드 같은 경우는 현재 여기 제가 이 웹이 메인 프론트 코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코드를 수정하면은 이 기타 워크플로우에 메인 야물이 돌아가게 돼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실행이 됩니다. 네, 이게 실행이 되는데 여기 있는 내용은 그냥 저기 있는 도커 파일을 실행을 시켜서 빌드를 하고 푸시 시키는 거예요. 푸시를 하게 돼서 음, 여기 ECR에 최종적으로 리전이 도쿄고, 네, 여기 최종적으로 이제 업로드가 되는 겁니다. 여기 업로드가 되겠죠. 네, 그럼 마지막 업로드는 이제 10월 16일 11시 25분이었는데 한번 이따가 당연히 달라지겠죠. 제가 지금 12시 37분이니까 코드를 수정하면 달라지겠죠. 코드를 수정하겠습니다. 코드는 여기 시각화가 돼야 되니까 여기 리소스가 지금 있잖아요. 리소스를 리소스 테스팅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웹에 들어가서 뷰에 여기에 사이드바, 근데 지금 여기에 이 값이 리소스, 로그 리포트 테스팅, 벌러러어빌리티가 있는 건데요. 제가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바꾸면은 이제 당연히 저 GitHub 액션이 더 적용이 되겠죠. 그럼 적용이 되면 여기에 있는 값이 시간이 다시 새로 그 업데이트가 될 거고, 된 이후에는 이제 S3에도 특정 취약점에 해당되는 값을 보내고 이제 알람도 올 텐데, 바꿔보겠습니다. 리소스
그냥 이거 로그 리포트 테스팅을 지울게요. 테스팅을 지우는 게 나을 것 같고, 테스팅을 지우고, 기럽, 큐브 보드 데모 테스팅이라는 커밋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음, 지금 이것 때문에 기터 워크플로우가 작동을 해서 동작을 하는데 한번 보면은, 음, 이게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은 걸리네요. 네. 이게 직접 하는 과정을 제가 하다 보니까 준비를 하고 했는데도 조금 실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뭔가 깔끔하게 하고 싶었는데 굉장히 많은 거를 확인하고 체크하다 보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혹시 지금까지 이걸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실수를 계속 하더라고요. 음, 이렇게 지금 동작을 다 했나요? 나 동작은 다 됐죠. 그러면 음, 네, 업로드가 됐습니다. 이렇게 현재 시간은 40분, 39분이니까 이제 막 업로드가 된 거겠죠. 그러면 두 가지인데 다시 돌아가서 아키텍처를 보면은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S3에 로그를 보낸다. 그 나머지 하나는 이미지로 얼럿을 보낸다. 먼저 이미지로 얼럿이 오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없는데 여기 1위 들어오면 좋겠네요. 아까는 됐었는데 한번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바로 오는 건 아니어서 다행히 메일이 왔습니다. 좀 기다려 보니까 들어와 보니까 이제 제가 설정한 그런 매트릭 설정에 따라서 이제 AWS SNS라는 그 구독형 서비스를 통해서 현재 지금 이러한 어, 알람이 있다는 거를 제 이메일을 통해서 확인을 한 건데요. 그래서 뭐 설명은 이 시간 이미 취약점 발견되면 이메일로 알람. 이거 그래서 일단은 현재 지금 뭐 이미지가 문제가 있으니까 알람이 왔겠죠 당연히. 그럼 무슨 문제가 있냐 이거 보면은 취약성에 이런 식으로 취약 정보가 있는데 어, 이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리티컬에 해당되는 게 있을 때 보내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크리티컬이 한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크리티컬이 한 개 이상 있으면 보내는 건데 한 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온 거고요. 그럼 이제 람다로도 저장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 람다 코드를 봐야겠죠. 그래서 람다 코드를 보겠습니다. 람다를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벤트 브릿지를 통해서 트리거가 되면 이 람다 코드 동작하는 방식이고요. 코드가 좀 길어서 내려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이 하이랑 이 크리티컬에 해당되는 정보를 가져와서 파일에 쓰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S3에 업로드를 하는 건데요. 이미지 스캔이라는 이름으로 버킨 네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환경 변수로 설정을 해 놓는데 보면은 큐브보드 프리 프로세싱 데이터니까 여기 가봐야겠죠. 음, 큐브보드 프리 프로세싱 데이터에서 이미지 스캔. 아까 제가 한 3, 4분 전에 실행을 했죠. 보면 여기 이렇게 12시 40분에 그 값이 업로드 된 걸로 볼 수 있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다운로드를 받아서 같이 보면 이제 이러한 취약점이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있는데 이제 보면 여기는 뭐 CV19814-33574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19814-33574가 되어 있어서 네,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이러한 그 S3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이후에 값을 가져와서 연구블럭에 저장하고 이 이미지 벌러러블리티라는 컨테이너가 그 연구를 가져와서 값을 가져온 이후에 여기 동기화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하면은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이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이게 구성이 되는지를 설명을 한 거고, 배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이제 아르고시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배포가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 상태고요. 여기 이제 제 이름과 뭐 이메일 주소가 있고, 뭐 설정은 제 이름으로 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르고시를 통해서도 이렇게 현재 지금 클러스터 내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오토싱크를 해놔가지고 자동으로 동기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이 부분인데요. 보면은 지금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에 대한 거를 아직 안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방화벽을 마지막으로 이 큐브보드의 최종 데모를 마치려고 합니다. 참 긴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나름. 그래서 저는 뭐 막으려고 하는데, 방화벽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 클러스터 내부의 리소스를 보호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떤 조건을 가지고 막았냐 한번 보여드리면, 음, 리전이 도쿄니까 이제 이거거든요. 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그냥 두 개 정도를 해놨어요. 데모를 위해서. 첫 번째는 이제 한국이랑 매치가 되면은 얼로우 해라. 두 번째는 굉장히 잦은 그 액세스를 통해서 트래픽이 발생시키면 차단시키기 위해서 100번 넘어가면 막아버려라 하는 그러한 건데요. 연관된 그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ALB 그 로드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랑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면은 2734D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지를 보면 2734 2734D EC2에 들어가서 로드 밸런서를 누르고 현재 이걸 보면은 2734 여기 2734D120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는 이제 여기로 들어오는 거에 한해서 저희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그레스 리소스를 인그레스 컨트롤을 만들어 놓고 인그레스를 배포하면 생성이 되는 거고요. 현재 지금 이 DNS와 여기 보시면은 아마존 라우터 53이랑 연결이 되어 있죠.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현재 지금 이 도메인에 2734D 이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도메인을 통한 접근이 가능한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저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이 정말 되느냐까지 하면은 이제 끝일 텐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일부 데모를 아직 적용을 안 시켜놨거든요. 이거 보면은 아이고 네 여기 이 아이디가 있는데 이 아이디가 저희는 이거를 쓰겠죠. 네 이거를 쓸 거고 수정은 인그레스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그레스가 헬름 차트에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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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뭐가 많죠. 인그레스 여기에 있네요. 그래서 여기 이거를 수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할게요. 수정을 하고 나서 일단 수정을 하기 전에 이게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를 봐야 되니까 한번 수정을 안 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파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찾는데 지금 시간이 좀 걸리네요. 여기 있다. 네, 일단은 보면은 현재 그 앞에서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현재 지금 여기에
그 호리진 파드 오토스케일러가도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에 관해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세 개는 네, 이거 메인 프론트, 로그 리포트, 이미지 스캐너 이거 세 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일부러 그 트래픽을 발생시키면 이거가 한계치가 올라가겠죠. 이거 설정 어떤 식으로 해놨냐면은 이것도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말로 말하는 것보다는 준비가 미흡해서 좀 죄송합니다. HPA에 이미지 벌너러블리티, 로그 리포트, 메인 프론트엔드가 있는데 CPU 사용량이 50이 넘어가면 레플리카 개수를 올려라. 최소는 1개부터 최대는 10개까지. 그러면 이 이미지 그래서 제가 그 헬름 차트를 보면은 여기에 따로 또 설정을 해줬어요. 어떤 설정을 해줬냐면 이런 식으로 리소스 양도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와프가 적용되기 전과 후의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조금 정신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네, 이거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이거 위치가 어디였죠? 너무 많은 걸 하다 보니 헷갈립니다. cd shell 스크립트 어드밴스 세팅 지금 접근하는 것은 여기에 접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거는 메인이니까 메인만 달라지겠네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계속 지금 이 HTTP 상태가 계속 200으로 뜨죠. 정상적으로 동작한다고 뜨죠. 지금 벌써 요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하니까 지금 서버가 좀 문제가 있나 봅니다. 제가 딱 400까지만 걸어놨네요. 그래서 보면은 이건 지금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지금 스크립트 사용하지 말고 그냥 제가 직접 그냥 하겠습니다. 명령어도 까먹어가지고 이제 이걸로 하다가 뭔가 잘 안 돼가지고 항상 이렇게 트러블 슈팅을 뭔가 해야 되네요. 그래서 여기 이 IP에서는 안 하고요. 다른 IP에서 해보겠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트래픽 계속 증가하겠죠. 계속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무한히 반복을 하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여기 있는 이 값은 달라질 거고 조금 더 기다리면 더 달라지겠네요. 현재 지금 한 군데에서 접근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다른 군데 여러 군데 접근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게 돌아가는 곳이랑 앞에서 계속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레플리카가 2개로 늘어났는데 이제 줄어들면은 아마 1개로 바뀔 거예요. 이제 지금 2개고 이게 탑 파드를 다행이다. 보면은 지금 이렇게 원래는 한쪽에서 엄청 많이 그 메모리가 증가했을 텐데 지금 2개로 나눠져서 로드 밸런싱 되어 있었을 겁니다. 되었을 거예요. 근데 여튼 이랬는데 이제 여기에 종료를 안 하네. 네. 현재 이런 상태인데 한번 여기에다가 요거를 접근을 넣어 볼게요. 값이
하고 업데이트 ALB ID 하고 업데이트가 되면 여기서 자동으로 그 오토 싱크를 해놔가지고 아마 수정이 될 겁니다. 오토로 해놨던 것 같은데 네, 오토 맞네요. 그래서 get ingress 이게 헷갈리게 다른 데서 치고 있었네요. 제가 항상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든 여기 보면 이렇게 바뀐 게 적용이 됐죠. AC9D AC9D 여기로 이렇게 값을 바꿔놨는데 이 ROC를 통해서 이제 동기화가 돼서 여기에서도 바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고요. 약간 여기서 했으니까 이번 여기서 이제 그래서 지금 두 개를 설정해놨는데 하나는 그 나라로 거르고 나머지 하나는 접근하는 비율로 거르는데 그 제한을 100으로 해놔가지고 다른 서버에서 그 제가 접근을 계속했을 때 차단이 잘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빠르게 켜졌으면 좋겠네요. 이제 다른 IP를 가진 서버가 생겨서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계속 이 상태였다가 아마 100번이 넘어가면은 끊길 텐데 제가 쉘 스크립트를 실행시킨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명령을 실행시켜가지고 이게 몇 회째 이렇게 차단이 되는지는 안 보이겠네요. 이거 실수했네.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정확히 몇 회째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잘 안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알았던 건가 봐요. 보니까 제대로 막고 있는데 너무 빠르게 스크립트를 실행하다 보니까 제대로 막혔는지 몰라가지고 자꾸 반복해가지고 안 되는 건 싶어서 이게 대시보드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블락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많이 접근했을수록 이 IP로 많이 접근을 하면은 이게 막나 봐요. 제 설정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리고 한국어로 들어오는 것들은 이렇게 다 언로우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여기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은 이 기능이 다 돌아가는 거를 보여드렸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설명을 했고 실제 데모를 했는데요. 여기 제가 직접 만들었던 이러한 아키텍처와 그리고 여기 있는 기술 스택을 다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준비를 해도 너무 많은 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빠뜨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클라우드 와치에 있는 로그를 보여드린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었을 텐데 제가 조금 그런 거는 이번에는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그런 거는 이렇게 들어가서 로그 보면은 로그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이거를 제가 하지 못했네요.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거는. 네, 여튼 이렇게 해서 큐브보드의 최종 데모를 동작부터 설명까지 마치겠습니다. 저는
큐브보드의 팀장이고 이 모든 인프라를 구축을 혼자 담당한 이제 이상원입니다. 감사합니다.